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재직 중인 김초롱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환자분들은 이제 근골격계 통증 환자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은 좀 추울 때 많이 아파하시고 이렇게 날씨가 풀리면은 그래도 통증 완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근긴장이 되게 많이 통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좋은 날씨에 있을 때 나가서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특히나 허리 통증인데, 허리 통증은 아무래도 체중 감소를 하면 많은 부분들이 괜찮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나가서 조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건강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맡은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요추브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시술 치료 중에서도 경막외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추브는 허리고요. 추간판 디스크를 말하는 거고, 추간판 탈출증 이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디스크 나왔다, 나 협착증이라고 들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시는 그런 진단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주사 좀 맞고 왔는데도 계속 아파요. 수술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어떤 최소 침습적인 시술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이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건국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취득을 하였고, 건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교실의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제가 일반 마취도 하긴 하는데, 통증 분과 인증의로서 세부 전문은 통증 파트라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한 80%는 한 번씩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겪어보셨을 것 같고, 재발도 많아요. 그래서 절반 이상은 재발을 겪는다고도 하고, 근데 또 한 3개월쯤 지나면은 한 7, 80%는 그냥 또 나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허리 통증이 제일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의심하는 질환은 꼭 디스크긴 한데, 디스크 아니라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의 구조물을 우선 보시면 허리에서 뒤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딱딱한 부분들이 이 극돌기로 허리뼈 부분이고요. 이 앞쪽이 배 쪽이고 여기 위쪽이 등 쪽이어서 이 배 쪽에 있는 큰 뼈가 척추체, 척추체 사이에 있는 것이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안쪽에 있는 수액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요 부분뿐만 아니라 요 등 쪽, 이 부분은 이제 후관절이라는 것들이 있고, 뇌와 척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뒤로 해서 뭐 후종인대라든지 뒤에 있는 황색인대라든지 인대 구성물들이 있고, 바깥쪽에는 근육과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근육이 실제로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인대 사이가 아픈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디스크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허리 통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요추브의 추간판, 디스크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한데, 후방 지지 구조, 아까 제가 읊어드렸던 그 부분들도 허리 질환의 20% 이하에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나 다리 쪽으로의 어떤 저림이나 방사통은 없는데 허리만 단순히 아프다. 근데 또 좀 쉬었더니 낫는다. 그런 경우들은 후방 구조들을 좀 의심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통증의 이유는 실제로 어떤 퇴행적인 변화나 그런 게 있으면서 디스크가 뒤로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있는 후관절 부분이 퇴행적 변화로 좀 비대해졌다든지 하면서 주변부를 압박하는 기계적 압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압박과 자극 때문에 염증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압박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다 제거를 해야 되냐, 뭐 수술로 다 절제를 해야 되냐, 감압을 위해서 다 뼈를 떼내고 원천적인 제거를 해야만 치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염증 반응들이 큰 통증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신경차단 시술이나 신경통 약을 먹는다든지 염증 관련된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부분으로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증상이 나아지면은 단순히 진통만 돼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치료가 됐다는 접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이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디스크 질환을 메인으로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아까 말했던 그 20%의 다른 부분들도 한번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폐행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후관절이 있는데 단순히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골프 많이 치시면은 한쪽만 비대칭적으로 아파서 요런 데에 변성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전방전이증 이런 척추체의 배열이 바뀌는 건데 단차가 일어나서 디스크가 실제로 나오진 않았는데 가성 디스크라고 해서 신경이 나오는 공간을 좀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척추 분리증 같은 게 동반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퇴행성 변화, 디스크가 꼭 나오지는 않더라도 추간판 내장증이라고 그 안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요통을 유발시킨다거나 퇴행적 변화를 한다는 거는 디스크의 수분감이 빠지면서 우리 피부가 수분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게 퇴행적인 변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디스크가 그런 변화를 겪는 거죠.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좀 더 단단해지고 눌렀을 때 이제 탄력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찍 눌려서 뒤로 빠져버리고 그냥 그런 수분감이 빠져있는 퇴행적 변화가 척추체 자체에도 물리적인 자극과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뼈가 붓는다든지 하는 변화를 보일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허리 통증을 만들 수 있고요. 메인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추간판 탈출증인데 안에 있는 수액과 섬유륜의 구조로 되어 있는 디스크에서 단순히 팽륜 정도로 좀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진짜 이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결손 부위가 생기면서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단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면 특히나 염증 반응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염증 매개 물질들이 여기에 쌓이게 되면서 그게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 신경을 얼마나 누르는지 또 염증 반응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게 겪게 됩니다. 저 사람도 디스크 있고 나도 디스크 있는데 저 사람은 주사 맞으면 한 번에 낫고 나는 왜?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치료의 방향을 막 미리 잡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또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영상 검사나 상태 같은 거를 면밀하게 의사와 환자가 많이 나누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사진이 이 MRI 사진인데요. CT를 찍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스크, 인대, 또 신경 이런 부분들은 연부 조직이 잘 보이는 MRI를 찍어야 어느 정도 눌렸는지 어느 부위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CT는 뼈를 더 자세히 본다? 엑스레이에선 나오지 않던 골절이 CT에선 더 잘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포커스를 두는 측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엑스레이와 MRI를 좀 찍어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척추관 사이에 척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도로가 넓게 뚫려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디스크가 뒤로 나와서 있는 추간판 탈출증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은 디스크랑 협착증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져 있으면 다 협착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척수가 내려가는 중심관을 좁게 만들면은 그건 중심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고 척수가에서 다시 추간공으로 신경 뿌리가 밖으로 나가는데 그 길목이 협착증이다 하면은 함몰 부위 협착증, 뭐 추간공 협착증 이런 식으로 부위마다의 명칭이 붙여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신경이 가는 길목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좁아져 있으면 다 협착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유발되는 상황이 아무래도 많이 튀어나와서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게 디스크죠. 그래서 디스크가 있을 때 협착증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팽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협착증이 생길 수 있고 협착증이 유발된 대표적인 상황이 디스크일 뿐이지 아까 말했던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 있다, 후관절이 비대해져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부분들의 협착증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주변 구조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닌데 좀 동반될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환자분들이 막 잘 알게 될 필요가 있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뒤에 내시경적 경막 외 신경정형술을 설명할 때 풍선확장술 같은 걸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내시경적 접근 방법 이런 걸 듣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렇게 할 때 그 각자 나름대로의 그 기구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중심부 쪽에 더 협착증이 있는지 사이드 쪽에 추간공 쪽에 있는지 그러면 이런 기구를 선택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복합해서 같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무조건 제가 들었는데 풍선 확장술 하니까 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선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에서의 구조물들은 다양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면인데 척수 자체는 요추부의 상위부에서만 이렇게 원통으로 있고 그 밑에는 말총으로 마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으로 단면이 나와 있고 이 신경이 이 경막 안에서 그 뇌척수액 안에서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통째로 점점 눌리게 될 수 있죠. 디스크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고 뒤쪽에 있는 인대가 비대해지면요. 이렇게 협착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거는 이제 중심부 쪽을 말하는 거고 디스크가 옆쪽으로 특히 나온다 하면은 그 함물 부위 쪽에서 협착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추간공 이미 신경 뿌리가 나오는 옆쪽 구멍에서 공간이 좁아진다고 하면은 MRI상 옆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구멍들이 있어야 눌리지 않는 건데 점점 이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져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다리가 많이 저리겠죠. 그래서 허리 통증 뭐 디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허리 통증에 대해서 급성적으로 한 3-4일 전부터 아팠다. 뭐 며칠 전부터 아팠는데 약 먹으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쉬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뭐 이 정도는 디스크나 뭐 신경까지 같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선은 치료를 하든 안 하든 한 달 정도 내외로 지켜보면은 저절로 호전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약을 먹어서 괜찮은 건지 그냥 괜찮은 건지 모르니까 그냥 지켜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급성적으로 진짜 무거운 걸 들었는데 허리가 막 딱 삐끗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정말 다리로 신경 자극 증상이 막 오고 있다.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신경 차단 시술을 한다든지 바로 뭐 MRI를 찍어본다든지 할 수는 있긴 한데 결국 이런 급성적인 부분들도 염증이 많이 줄어들고 나면은 당연히 수술 케이스도 있겠지만 아니어도 결국은 좀 흡수되거든요. 좀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 전에는 뭐 4, 5번이 튀어나와 있고 요추 5번하고 1번 사이는 문제가 없었는데 1년 뒤에 다시 MRI 찍어보니까 둘이 뭐 반대로 보인다든지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체로 이제 고령인 분들이시죠. 고령인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어떤 탄력성이 떨어져서 진짜 한 몇 년 동안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악화됐다. 뭐 이런 경우에는 퇴행적인 변화니까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고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화된 부분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다시 한번 MRI를 찍어서 진행이 됐고 그러면은 신경차단 시술을 합시다 이렇게 하죠. 처음부터 시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경구약이나 휴식, 뭐 운동, 물리치료 근데 그런 거 대부분은 의원에서 다 하시고 오세요.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많이 시도를 해봤다. 뭐 몇 차례를 맞아봤다. 물리치료 당연히 해봤다.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주사치료를 본격적으로 하실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막의 신경 차단 시술이나 뭐 신경 뿌리 쪽에 하는 신경근 차단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치료를 고강도의 통증이 없어지고 나면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완전히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계속 하지는 않고 경구약으로 신경통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시술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증 점수가 어느 정도 한 10점 만점에서 5점, 4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약물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막의 신경 차단 시술이나 뭐 신경근 차단 시술 이렇게 단발적인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바늘이 들어가서 한 번 약을 주고 나오는 거를 몇 회를 반복해도 효과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면은 수술로 정말 이 원인 부위를 없애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전에 한 번 또 해볼 수 있는 게 신경 성형술입니다. 말 그대로 성형술이니까 이 공간에 조금의 미세한 변화라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언가 공간을 완전히 꽉 누르고 있으면 이 사이에 어떠한 액체 약물이 퍼지기도 힘들어요. 결국은 옆으로 막 새는 거죠. 뭐 약이 안 들어갔다 약이 샌다 이런 식으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사실은 여기를 너무 누르고 있는데 이 사이에 약이 비집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좀 적시다가 말면은 아무래도 계속 자극은 있고 약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하겠죠. 그럴 때 이제 관을 아예 넣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약물을 주는 경막의 신경 성형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바늘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긴 관이 꼬리뼈 쪽에서부터 이제 긴 관을 넣는 경우도 있고 요 밑에 있는 건 좀 굵죠.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방향 조절을 해서 중심부뿐만 아니라 신경공 쪽으로도 약을 뿌린다든지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기구고요. 그래서 경막 외 신경 성형술의 적응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발적인 주사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안 됐을 때 근데 질환명은 똑같죠.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수술 후에 통증 증후군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예전에 척추 수술을 핀을 박아서 이제 고정을 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레벨이 너무
많이 절개가 된 후라고 하면은 잘 수술이 돼서 아문 다음에도 아물었을 때 어떤 섬유 조직 같은 걸로 유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간이 주변에 있는 조직을 당기고 신경이 가까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자극을 줄 때 그런 섬유소들 때문에 유착이 돼서 아픈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이런 시술을 좀 결정할 수도 있죠. 왜냐면 너무 섬유화로 유착이 된 부분은 약을 단발적으로 줬을 때 잘 퍼지지를 못하니까 황색인대 비후증, 뭐 척수강내 염증 유착 질환 뭐 요런 데 신경 성형술을 해볼 수 있고요. 금기증으로는 어떤 시술이든지 이건 마찬가지인데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부위에 감염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환자 자체가 막 열이 난다, 어떤 감염증이 있는 상태다 하면 당연히 시술은 안 되고 주사 약물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라든지 뭐 조영제 알레르기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출혈 위험이나 항응고제 이거는 시술 전에 모든 피 검사를 막 다 하고 그러진 않는데 응고 검사는 한번 꼭 확인을 하는 게 절개가 돼서 만약에 피가 나왔을 때 바늘이나 관이 들어가는 게 엄청 침습적으로 뭘 절개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피가 뻥뻥 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공간은 굉장히 타이트한 공간이고 말랑말랑하게 옆으로 셀 공간도 없고 절개를 해서 밖으로 나올 여지도 없기 때문에 이 타이트한 공간에 조금이라도 혈액이 스멀스멀 차서 거기를 이제 채워버리게 되면은 신경이 완전히 눌리는 이제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또 뇌압 상승 이 부분은 단발적으로 약을 주는 것과 다르게 신경 성형술은 생리식염수랑 많은 약제들이 이 염증을 씻어내기 위해서 부피 자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두통이 생기거나 할 수 있으니까 시술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뇌압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좀 우려가 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는 환자 병력 어떤 약제를 선택할 때 알레르기나 아니면은 뭐 당이 너무 높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걸 좀 줄여야 될 거고 약제 선택 같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력 확인 그리고 어떤 끊어야 될 약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약제 확인을 하게 되고 혈액 검사 아까 말한 대로 응고 검사 특히 해야 되고 바늘이 그냥 단순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관이 들어가서 이제 오랜 시간 거치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1, 2, 3일 요법으로 계속 약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항생제를 미리 투여하고 이런 시술들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바늘 일반 신경차단 바늘보다 훨씬 굵어요. 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심지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텐션을 줄 수 있는 것들이나 저는 내시경으로 한번 확인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게 다 장비들이 들어가려면 점점 그 관이 두꺼워지는데 그게 이제 꼬리뼈 쪽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아파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진정을 좀 하는 진정약을 주고 또 산소 포화도 맥박 혈압 모니터링 이런 것도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시술 과정은 엎드린 자세에서 꼬리뼈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소 마취 하에서 진행을 하고 카테터를 삽입을 하는데 카테터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조영제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MRI 상에서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가죠. 보통은 요추 4번, 5번, 뭐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가 디스크가 많은데 내 예상으로는 뭐 4번, 5번이 좀 있었다 하면은 5번 근처에 가서 우선 조영제를 한번 뿌려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조영제가 잘 넓게 퍼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부분은 완전히 꽉 막혀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다가 카테터를 거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환자의 증상하고도 일치를 하는지 여기는 엄청 유착이 되게 심한 것 같고 협착이 엄청 심한 것 같은데 환자가 말했던 증상이랑 관련 없는 부위일 수도 있잖아요. 사이드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중심 보면은 이 신경 범위가 아플 리가 없는데 뭐 이러면은 이제 여러 군데를 좀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카테터가 잘 거치됐다고 생각을 하면 약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약제로는 국소 마취제랑 생리식염수 아까 말했듯이 수압으로 물리적으로 유착을 박리를 하고 중간중간 이 공간에서 약을 1cc 주고 움직이고 1cc 주고 이런 식으로 수압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염증을 씻어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스테로이드는 재유착을 억제하고 항염증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쓰게 되고요. 국소 마취제는 생리식염수랑 같이 쓰는데 신경 주변의 진통 효과를 위해서 쓰고 하이알루로니데이즈 이거는 유착을 용해하게 되는데 이게 하이알루론산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 밖에 있는 구조물을 점성을 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줄든 이동성을 좀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약이라서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고농도의 식염수는 시술하는 시점에서 막 준다기보다는 이 관을 가지고 환자가 나가서
한 3일 정도 아까 말했던 저런 약재를 주면서도 고농도 식염수를 줘서 뭐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은 그 배추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꽉 막힌 공간에다 얇은 관을 넣어 놨고 거기다가 진한 소금물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자극을 받았던 신경이나 뭐 부었던 부분들이 이제 물이 빠지면서 그 공간이 좀 넓어지고 주변에서 물이 끌어당겨지니까 그래도 좀 미세한 성형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주게 됩니다. 이 까만 부분이 조영제고 조영제를 줬는데 이 부분은 똑같이 줬는데 하나도 퍼지지 않았죠. 이런 걸 충만 결손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디스크 때문이라고 치우쳐진 디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관을 넣은 거죠. 근데 이 관이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제 많은 시도 끝에 이제 쪼끔씩 진행하고 쪼끔씩 진행하고 이렇게 들어간 걸 거고 보통은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휙휙 꺾입니다. 완전히 이제 들러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관을 넣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무리를 하면은 경막하고 디스크하고 붙어있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막 자체를 찢어서 척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시술자는 그런 탄력성, 감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약재들을 주고 나면은 이런 유착 부위가 좀 풀어지고 그래서 조영제를 줬더니 잘 퍼졌다. 이러면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 뭐 생각할 수 있겠죠. 효과는 경막의 신경 블록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척추 협착증 환자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50% 이상의 안정적인 통증 완화가 평균 10.7주 걸렸다라는 논문도 있고 안정적인 진통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4에서 6주 간격으로 안정 시에는 2에서 3개월 간격으로 증상에 따라서 시술을 반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보험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몇백만 원 단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무조건 이걸 간격적으로 해야만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많이 괜찮아져서 그 틈이 이제 생겼으니 그다음부터는 다시 신경 차단 시술을 반복을 하면 그것대로 이제 통증 완화가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은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이고 이것도 미국 중재 통증 학회 이런 쪽에서 1년에 2차례 권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임상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합병증으로는 최소 침습 시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적이고 자연적으로 치유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그 부분을 유착을 띄워놓은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좀 거기에 염증이 더 있다거나 아니면 미세 공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되려 이제 신경근이나 이런 게 유동적으로 돼서 처음에 느꼈던 통증하고 좀 다른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술에 의한 일시적인 염증이나 주사통이었다고 하면은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될 것이고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막 너무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관을 넣었다든가 하면은 진짜 신경이 손상된다. 신경근 파열이나 경막 천자 이렇게 되면 시술한 다음에 감각 이상 마비 같은 게 생기겠죠. 근데 그런 감각 이상 마비 같은 게 아닌 이상은 일시적인 통증 변화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감염 문제나 혈종 이런 것들은 관리의 문제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풍선 확장 시술 같은 거는 좀 더 물리적으로 기존의 방식에서 물리적인 작용을 좀 추가하는 거고 추간공 쪽으로의 협착으로 이제 방향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시경을 쓸 때는 진짜 포셉으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하듯이 디스크를 잘라낸다든가 그런 정도의 내시경 적용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신경성형술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MRI 판독하고 실제로 내시경을 넣었을 때 보는 거랑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실제로 MRI 상에서는 4번, 5번, 5번, 천추 1번 이런 데가 똑같이 비슷하게 튀어나온 것 같았는데 막상 내시경 넣어보면은 아랫부분은 되게 유연하게 쑥 잘 들어가고 위에는 완전히 막혀있고 그러면 그 느껴지는 차이가 환자분의 증상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실제적인 차이 그리고 중심부에서 눌리는 거랑 사이드에서 눌리는 거가 이 말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실제로 그 아픈 부위가 다리부터 가측인데 실제로는 5번, 천추 1번에서 옆으로 눌리는 경우도 있지만 중심부에서 윗레벨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MRI 판독에도 나오긴 하지만 내시경을 볼 때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거 버티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이제 근력 저하, 마비 처음에 상담을 오실 때 다리에 힘 빠져요 이러면은 이제 골든타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로서 어떻게 수술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바로 진료 보고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시술이 메인인 과보다는 수술을 보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선생님을 찾는 게 맞겠죠. 이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수술 전에 고려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인 치료 옵션으로서 제가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설명해 드렸고 이거는 이제 유착을 풀고 약물을 병변 부위에 전달을 해서 신경 압박과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하는 게 목표인 시술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수술이 아니라
제가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말했던 게 수술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시술을 좀 권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꼭 모든 게 원인 제거를 막 절제를 하고 핀을 받고 이러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은 환자분들은 최대한 침습적인 거를 좀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최소 침습적인 부분들로 우선은 시도를 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소용이 없으면은 수술을 하긴 해야 돼요. 환자분의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증상이 있으면. 근데 나는 어쨌거나 수술만큼은 내 나이도 있고 무조건 피하고 싶다 하면 신경성형술을 하기도 하고 신경성형술이 어쨌거나 원천적인 걸 없애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효과가 좋은 게 수술이면은 뭐하러 돌아가서 돈 몇백만 원 한 번 더 내고 결국은 수술을 하냐. 나는 수술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전후 과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막상 수술을 하겠다고 상담을 하러 정형외과를 갔는데 마땅히 수술 부위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를 딱 풀어서 이 부분을 디스크 절제술을 해서 괜찮을 거라고 확신이 있으면은 그 수술과 선생님들도 환자분한테 수술을 하라고 권하겠죠. 근데 어떤 예후를 예상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술할 정도의 디스크는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너무 아프다. 다른 방법이 없냐. 주사 한 번씩 맞는 걸로는 오래 가지가 않는다. 하면은 생각보다 아까 말한 대로 내시경 같은 거 넣어보면 MRI에서는 그렇게 뭐 안심해 보였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눌렸던 것 같네 하면은 그 부분을 또 풀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질문은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그냥 의학적으로 디스크 너무 나왔고 협착증 너무 심하고 환자분 지금 어떠세요? 제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더라도 환자분이 나 좀 견딜만 한데 굳이? 이렇게 하면은 시술조차 안 하고 사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환자분의 상태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시술 치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술 치료를 아예 선택 안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그 레드 플래그 사인. 환자분이 배변 배뇨에 문제가 있다. 마비 증상이 있다. 그럼 저는 거의 빨리 상담을 마치고 수술과를 가시라고. 수술을 무조건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시술을 그거는 조금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볼게요. 고령의 그런 분들을 헬스장에서 너무 과한 웨이트를 하는 걸 저는 권하지는 않는데 물론 옆에서 봐줄 수 있는 그 전문가가 있으면은 하겠지만 젊은 분들은 어떤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허리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가죽 벨트를 착용한다는 게 이제 허리 보호를 좀 하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보호대가 있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 스쿼트 데드리프트가 강화는 하겠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다가 허리 통증을 겪었을 때 그게 짧게 뭐 며칠 아프고 말았다 하면은 꼭 추간판 탈출증이랑 연관이 무조건 있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염좌 같은 거죠. 그럴 때도 있고 근육이 좀 놀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보는데 이제 근육을 막 이렇게 눌러서 압통점이 있을 때 그 근육을 타겟으로 해서 주사를 놓으면은 풀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뭐 담 걸린 것처럼 그랬으면은 사실 추간판 탈출증이랑 연관이 없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4, 5번 디스크 협착과 탈출이 있어서 풍선 치료를 했는데 호전되지 않고 너무 아파요. 어떤 시술을 했을 때 호전이 안 되는 경우들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풀리지 않아서 결국은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 너무 심각한 단계여서 효과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MRI랑 환자분 상태랑 이런 걸 다시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죠. 뭐 시술에 대한 반응 정도가 뭐 며칠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래 안 갔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날 당장도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러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디스크 협착증 증상이 되게 전형적으로 있더라도 실제로는 뭐 근육에 기원돼서 방사통 같은 게 되게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풍선 치수를 했는데 며칠간은 갔다. 그러면 그 부분이 타겟은 맞았던 거죠. 근데 오래 안 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풀리기에는 정도가 심했다. 결국은 다시 돌아왔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풍선 치료가 물 같은 걸 줘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피를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풍선이 막 말랑하게 잠깐 부풀었다가 수축이 되는 거라서 그 이후에 그 유착이 좀 풀어질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은 또 효과가 오래 안 갈 수도 있겠죠. 호전되지 않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술적인 단계로 좀 넘어가게 되겠죠. 협착증 환자들은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쉬어야 하는데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이고 전형적인 치료 선택입니다. 허리만 아프고 뭐 다리 별로 안 저리다 뭐 그런 거면은 딴 거 많이 해보는데 다리까지 방사통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미 협착증 환자라고 했으면은 MRI 검사 상에서 나왔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실버템님, 추간판 탈출증으로 현미경 수술한 지 내시경이겠죠? 아마? 택시, 버스, 그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직업적인 문제면은 제가 뭐 함부로 막 하지 마세요. 막 하기는 어렵긴 한데 아무래도 앉아있을 때 하중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가 될 만한 거는 회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현미경 수술한 지 2년이 지났다는 거는 어쨌든 뭐 좀 유지가 되고 효과가 있으니까 장시간 운전직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 일을 하신다는 게 좀 유지가 될 때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퇴행적 변화는 이제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려고 자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 주변부 근육을 되게 아껴서 관리를 해줘야지 지금 좀 나았다고 무리하고 막 그러면은 또 바로 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61세 여자 최근에 허리 신경주사를 3번 맞았어요. 당뇨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잘 안 나요. 맞아요. 당뇨 있으면 스테로이드 주사 잘 안 놔주죠. 당뇨가 있다고 저는 다 빼지는 않아요. 검사 결과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확인하죠. 그리고 헤모글로빈 A1C라고 좀 오랫동안 혈당이 잘 조절됐는지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잘 조절되는 분이다 하면은 저는 섞기는 섞습니다.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 뭐 외부에서 시술을 한 3번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당 조절이 확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전신적인 부작용, 뭐 내가 막 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많이 붓는다, 뭐 체액 저류 막 살찌는 것 같고, 뭐 월경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시면은 무조건 좀 피하기는 하는데 그 검사를 봐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치료하고 당 검사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꼭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꼭 스테로이드가 빠졌다고 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스테로이드 아니어도 다른 약들 자체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신경 차단 시술을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허리 신경 주사라는 게 신경 차단 주사일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경막 외 공간에 퍼질 때도 있고 신경 근해에 퍼질 때도 있는데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신경 차단 시술이 앞으로는 절대 안 아프게 감각이 차단되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걸 국소 마취제가 희석된 게 들어가거든요. 뭐 로피바카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취제 부위 마취 실제로 그냥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 같은 그런 마취제 성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마취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되게 고용량을 고농도로 쓰게 되는 거고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저농도로 저용량을 쓰게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약제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드리면은 환자분들이 그러면 잠깐 마취해서 나 지금 안 아프게 하는 그냥 단순 진통 아니냐라고 또 오해를 하세요. 그리고 뭔가 차단이면 완전히 뭐 영구적인 차단 또 이렇게 겁내시는 분 아니면은 완전 일시적인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막 이렇게 극과 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증이 유발되는 기전들 이게 유지되는 기전이 통증이 한번 있고 나면은 어떤 근긴장이나 주변부에 경직이 있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허혈성 변화, 이게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다시 통증 악화로 이어지고 그게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건데 그 악순환 고리를 어쨌든 저런 신경 차단, 꼭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제가 말했던 그런 약들을 분명히 쓸 거거든요. 퍼진 약들이 있죠. 그 약들이 통증 기전을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재설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양리적으로는 마취제가 대사되고 배출이 돼서 결국 양리적으로는 마취는 몇 시간이면 풀리겠죠. 마취에 대한 효과는. 하지만 아까 말했던 이런 악순환 고리가 풀린 것이 마취 효과가 없어진다고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신경 차단 시술을 했을 때 효과가 남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 다른 거는 통증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 인식이 된다는 거는 이 말초부터 뇌까지 인지되는 통로에서 말초 쪽에서는 어쨌든 그 통증 수용체죠. 뭐 센서, 알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계속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통증이 너무 반복돼서 오다 보면 센서가 너무 자주 울리게 돼요. 역치가 너무 낮아지는 거죠. 예민도가 너무 높아져요. 이걸 말초 감작이라고 하고 그게 중추로 들어오게 되면은 통증을 처리해서 뇌까지 인지되는 과정이 이제 증폭이 돼요. 그걸 중추 감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의 복합적인 통증 기전으로 결국은 결과값을 우리는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신경 차단 시술을 뭐 한 번 하고 다시 당연히 돌아와요. 왜냐하면 마취된 그게 떨어지고 영구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돌아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하면은 점차 이렇게 단계적으로 통증이 내려가는 효과가 남게 되거든요. 그런 기전들이 이제 악순환을 끊게 되고 감작 같은 걸 좀 줄어들게 만들고 염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스테로이드를 뺀다고 해서 꼭 무조건 효과가 없진 않을 거예요. 다른 약들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통증 기전을 생각하면 꼭 스테로이드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질문을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름 차분하게 하고 싶었는데 말이 되게 빨라지네요, 할 말이 많아져서. 네.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